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공과랑 대학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어제는 전공과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전공과랑 대학의 핵심적인 차이에서, 어제는 법적인 차이를 들었다면 오늘은 커리큘럼의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전공과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체장애 학교나 시각장애, 청각장애 학교의 전공과가 아니라면 모든 특수학교의 전공과는 발달장애를 포커스해 놓고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도 단순 노무, 그러니까 반복적인 패턴이 있는, 루틴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한 직업 직무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학은 뭐가 다르냐? 대학은 단순 노무가 아니에요. 대학은 하나의 전문가를 키우는데, 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느냐? 전공과는 단순 노무에 치우쳐져 있다면, 대학은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아웃라인이 잡혀져 있는 결과물이 생산이 되게끔 하는 게 대학이에요. 쉽게 발달장애나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나 모든 장애 유형군에서 조금 많이 간다고 할 수 있는 전공으로 예를 들어보면 사회복지 쪽이 해당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동안에 계속 컴퓨터 사용 방법, 타자 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여기에 핵심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커다란 핵심 포커스가 단순 노동, 단순 노무는 내가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대학에서 하는 거는 특히나 사회복지나 상담심리, 예술치료 이쪽이나 특수교육, 그 다음에 유아교육 이쪽은 남이, 그러니까 장애인인 내가 아닌 비장애인인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봤을 때 보통의 시선에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대학이에요. 정보를 만들어내고,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우리가 전달을 해서, 전달을 하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학이에요.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이 프로세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거를 지원 사업 내지는 프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결과물이 도출이 되는 게 대학이고, 장애인은 나의 시선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의 시선에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각화된 자료를 만들어내고 결과값을 내는 게 대학이라는 거죠. 실제 전공과에서 하는 그 취업 관련 프로그램들은 주로 발달장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 노동에, 그러니까 몸을 쓰는 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무보조, 그러니까 컴퓨터 타이핑 같은 거를 배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무보조 직렬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전공과를 갔다가 다시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공과 출신이고 대학을 나왔고 하니까 컴퓨터를 쓸 줄 아니까 단순 노무에서 책상 앞에 앉는 사무직, 그러니까 사무직렬에 가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순 노무고 되게 알아듣기 쉽잖아요. 계속 반복 숙달을 하니까. 근데 대학은 뭐냐? 반복 숙달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알아서 대처하고 그때그때 알아서 결과값을 내야 되는 게 대학이에요. 그리고 과제라는 것에도 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결과값을 도출해내라. 이게 대학이에요. 시키는 걸 하는 게 대학이 아니라 시키는 걸 넘어서 내가 결과값을 내는 게 대학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결과값이란 게 대학을 가는 가장 큰 이유예요. 내가 이 직렬에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사회복지나 상담심리 예술치료 쪽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제 전공인 미술치료, 예술치료 안에서 미술치료죠. 저는 미술치료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미술치료로 예를 들어본다면 이 자격증 하나를 따기 위해서 수많은 과목을 이수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분석에 관한 과제를 제출하고 또 어떤 대상을 잡아서 그 대상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실습까지 갔다가 실습을 마치고 나면 이제 자격증을 주는 곳이 있고 아니면 발달재활처럼 실습을 마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미술치료 자격증도 똑같아요. 제대로 된 미술치료 자격을
자격과정을 운영하는 곳들은 윤리교육이란 걸 하고 현장 실습이란 걸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자격증 관련된 이제 필기고사도 보고 그런 식으로 결과값을 계속 내게 돼 있어요. 대학은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상담심리도 마찬가지고 유아교육, 특수교육, 그 다음에 뭐 보육 이쪽도 마찬가지고 대학은 습득을 하는 게 아니라 습득한 걸 가지고 거꾸로 내가 결과를 도출하는 게 대학이다. 우리 많은 수의 양육자분들이 그럼 또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비인가 대학이나 전공과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도 가끔 자격증을 따게 훈련을 시키던데 이런 건 뭐냐? 딱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단순 노무를 넘어서는 과정을 가진 곳들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직무를 할 수 있으려면 증명을 해내야 되는 직무들. 컴퓨터를 사무직료를 하려면 예를 들면 특정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그 자격증을 따도록 교육을 하고 실무적인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실무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가 아니라 진짜 딱 이 프로그램 하나를 쓰기 위한 아주 제일 기초적인 부분 그거를 가르치는 것 뿐이지 사 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공과나 비인가 대학이나 그 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에 있는 무슨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서는 회사 내에서 다룰 수 있는 걸 모든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 그 프로그램 하나를 위한 기본 세팅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팅. 거기서 응용을 하는 건 가르치지 않아요. 그거는 실무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게 됩니다.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상담심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전공한 예술치료 이런 그 대학에서 관련된 학과들에서도 똑같아요. 대학에서 배우는 기본 이론하고 현장은 무지 다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학에서 배우는 사회복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상을 가르쳐요.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치는 거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갔을 때 현장에서 하는 건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대학에서 조금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거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의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왜 어마무시하느냐? 사회복지 현장에서 쓰는 기본 툴, 한글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쓰니까 그건 익혀져 있던 상태에서 어떤 툴을 배우느냐?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해서 이 대상자들에게 공급을 할 것이냐, 이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며 남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대학입니다. 즉 실무에서의 이론을 가르치고 실무에서의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을 가르치고 이 직역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대학인 거지. 단순 논문처럼 반복해서 되는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 인지 기능 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행돼야 됩니다. 그게 대학 교육의 핵심이에요. 사회복지가 단순 논문처럼 그렇게 몸만 쓰면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들다,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단순 논문에서처럼 자기 일만 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사회복지, 상담심리, 특수교육, 유아교육 이런 것들은 이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하는 당신들이 맞춰놓은 틀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게 대학이고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전공이 있는 이유라고요. 대학의 존재 이유는 장애인들의 사회성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급자의 시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